안녕하세요, 카통형 조지토입니다. 기아의 신형 카니발 올해 연말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죠. 이 새로운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최근에 광고 촬영 현장에서 차량 실물 사진이 직접 유출됐어요. 오늘은 신형 카니발 실물 사진과 함께 여러가지 정보들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며칠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고 촬영 중인 신형 카니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사진만 보시면 사실 별다른 반전은 없어요. 기존에 널리 알려졌던 이 예상도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는 부분이 없고요. 게다가 이미 셀토스부터 모닝, 소렌토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기아의 오포즈 유나이티드 패밀리룩, 그리고 스타맵 시그니처라는 이름으로 통일된 주간주행 등 그래픽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헤드램프는 새로 레이아웃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이것도 익숙하죠? 전면 그릴 패턴 디자인은 마름모꼴 패턴에 약간 크롬 느낌 나는 장식들이 덧입혀진 모양새인데요. 이 부분 역시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카니발 페이스리프트는 분명 신차가 맞긴 맞는데 이상하게 신차 느낌이 잘 안 나는 그런 묘한 상황이 됐어요. 후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아 차량들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패밀리룩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이 됐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통일된 디자인을 차량 라인업에 일괄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건 여러가지 측면에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먼저 패밀리룩으로 브랜드 디자인의 정체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건설적인 방향이고, 또 부품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조 원가 절감이라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될 경우 이제 대한민국 도로에 돌아다니는 기아차들은 가장 쬐그만 모닝부터 가장 큰 이 카니발까지 체급을 불문하고 다 거기서 거기인 똑같은 디자인의 차가 되어버린다는 이런 단점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라던가 도로 위의 풍경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정말 몰개성하다 싶을 정도로 엄청 천편일률적인데, 일단 도로에 돌아다니는 자동차 중에서 80% 이상이 현대기아차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이 디자인이 한 1, 2년 정도만 지나면 정말 순식간에 지겨워질 수 있는 좀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신형 카니발의 경우 이미 기존에 예상했던 모습 그대로 이렇게 출시가 되기 때문에 크게 색다르거나 딱히 새롭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한 가지 반가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방향지시등 위치가 바뀌었다는 점이죠. 이전 모델은 방향지시등이 리어 범퍼 하단부 쪽에 박혀 있었는데 이게 아래쪽으로 위치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점이 생겨요. 첫 번째는 뒤따라오는 차량에서 잘 보이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시인성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운전자 입장에서 범퍼 접촉 같은 단순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죠. 사실 차량의 범퍼라는 거는 이 원가 자체는 얼마 안 하는 부품이에요. 근데 여기에 방향시등이 같이 세트로 묶여버리면 이것 때문에 수리비가 엄청나게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방향지시등 제발 위쪽으로 좀 올려서 달아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냈던 거잖아요. 어쨌든 소비자들의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이 잘 반영이 된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거는 그래도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형 카니발은 단순한 외장 디자인보다도 여러가지 바뀌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텐데요. 일단 새로운 파워트레인으로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추가됩니다. 이건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게 보통 이전에는 차량 모델 체인지가 되면 그전 모델 때부터 신차 계약을 걸어두신 분들이 자연히 컨버전으로 계약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새롭게 추가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컨버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존 카니발 계약을 걸어두신 대기자라고 하더라도 하이브리드로 넘어가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신형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사려면 다시 새로 계약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참고로 엔진은 가솔린 그대로 나오고 디젤도 소렌토처럼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라인업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11인승 사양, 이거 이번 페이스리프트부터 사라집니다. 그럼 이제 카니발은 7인승이랑 9인승만 남는 건데 사실 이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이 11인승 같은 경우는 승합차로 분류가 되는데 어차피 카니발 11인승은 거의 팔리지도 않았고 그동안 실제로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는 승합차의 포맷은 카니발보다는 현대 스타리아가 훨씬 더 잘 어울리죠.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에서는 애매한 11인승 카니발을 따로 운용을 하느니 차라리 스타리아 쪽에 몰아주자 이런 의도가 담긴 결정이 아닌가 싶네요. 다만 안전장치라던가 편의 기능 옵션들이 대거 추가될 예정이긴 한데 가장 눈에 띄는 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드디어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 외에도 이 패밀리카 목적에 걸맞게 에르고 모션 시트라던가 마사지 기능들이 탑재되고, 도대체 예전부터 카니발에 왜 이게 안 되나 싶었던 2열 시트 풀플랫 폴딩, 이게 드디어 이제서야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HDA도 2가 들어가면서 안전 쪽도 많이 신경을 쓴 모양새고요. 문제는 이렇게 옵션이 대거 추가되면 당연히 가격도 엄청나게 오른다는 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아에서 내부적으로 내려온 공문들을 보면 인상 예정 해놓고 그 뒤에 인상 예정 폭 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질 거라고 아예 대놓고 못을 박아놨더라고요. 참고로 소렌토 같은 경우 프레스티지가 시작가 기준으로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309만 원이 올랐거든요. 이것도 인상폭이 너무 크다고 지금 말이 많았는데, 근데 대놓고 이번 카니발 인상폭 높다고 하는 걸 보니까 소렌토 이상으로 기본 시작가가 한 350에서 400만 원 이상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새롭게 추가되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당연히 훨씬 더 비싸겠죠. 현재 그랜저 하이브리드 풀옵션 가격이 거의 5,600만 원 가까이
가까이 하는데요. 과거에도 그랜저랑 카니발 최상위 트림이 가격이 어느 정도 비슷한 구간에서 형성이 됐던 거를 생각해보면 카니발 하이브리드도 한 5천 후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게 또 기아가 대놓고 우리 가격 엄청 많이 올릴 거야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조금 불안불안하기도 해요. 이런 같은 거 싹 다 무시하고 풀옵션 6천만 원 대놓고 선 넘는 가격이 나와버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의 실물 사진과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좀 모아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혹시라도 신형 카니발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저희 카톡용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카톡용 에디터 조윤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